파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우리 미국 시장 완전히 달랐습니다. 폭등할 줄 알았잖아요, 오늘. 초반에는 반영이 되다가 폭등까지는 안 할 거라고 알았어. 우리는 코스피니까.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1%뭐 그래 쏘 이 정도면 오케이 받아들일게 이랬는데 웬걸 마이너스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막아. 좀 이건 심하잖아. 좀 너무 코스피스럽잖아. 이거. 하필 이렇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았는데 또 IT가 많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좋았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을 다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줄줄줄 흘러내리더군요. 뭐 무슨 미끄럼틀인 줄 알았어. 네, 일단 오늘 뭐 업종은 큰 특징이 없습니다. 뭐 의료정밀, 전기가스, 건설주들 상승했고 전기전자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빠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가 2.3% 하락했고 다른 IT주들 뭐 오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전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근데 플러스 1% 오히려 올랐어요. 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해야겠죠? 4분기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단위는 조원이고요. 매출액은 67조 원,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 나왔습니다. 매출 컨센이 70조 원이니까 뭐 언뜻 좀 부합했죠. 영업이익은 컨센이 3.7조 원이었는데 2.8조 원 나오면서 약 9천억 정도 미달을 했고요. 여기서 미스가 난 거예요, 일단. 일단 영업이익이 좀 많이 미달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었냐? 일단 SK에서 좀 추정을 한 수치입니다. 요것들은 DS 부분이 좀 많이 안 좋은 역할을 했는데 마이너스 2.2조 원인데 메모리가 마이너스 1.2조 원, 비메모리가 마이너스 1조 원입니다. 메모리는 두 가지로 나뉘죠. 디램과 낸드. 디램에서 플러스 1조 원 났는데 낸드에서는 마이너스 2.3조 원 났습니다. 일단 디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니까 다음 분기는 확실히 전체 영업이익은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 규모가 제일 큰 시장이니까. 낸드는 여전히 어렵고 파운드리 실망이 좀 컸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른 증권사의 이 리포트들을 보면은 파운드리 LSI 저기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1, 2, 3분기에는 그래도 계속 적자를 유지를 했는데 4분기에는 그래도 플러스 전환을 할 것이다.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여전히 저기서 1조 원대 좀 대형 적자가 나오면서 비메모리 부분에 좀 실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3분기보다 적자 폭이 커진 게 왜냐면 다른 건 몰라도 잘은 못해도 그래도 계속 좋아진다는 컨센이었으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컨센이 우리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엿먹은 거죠 지금. 뭐 메리츠에서 코멘트하기로는 비메모리 쪽은 4나노 공정 가동률이 상승했음에도 이 수율 개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온 건 믿을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뭐 하는 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거의 뭐 TSM 다 따라잡았잖아요. 수율 뭐 70% 됐다. 뭐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했잖아. 아주 웃겨.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그렇게 속지 말자고 했는데도 그래도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게 진짜 언론 애들 도대체 뭐 한 거니? 뭐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 뭐 비메모리가 아니고 이제 뭐 디램랜드 쪽에서도 메모리 쪽에서도 출하량을 늘린 건 뭐 괜찮았는데 판가가 생각보다 조금 덜 증가했다. 판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던 게 그래도 생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을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정 기업들이 아침에 막 4% 5% 막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전환했어요.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이.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는 막 대폭등했습니다. IT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참 안타깝다. 역시 내가 안 사니까 잘 올라. 막 이랬는데 또 오늘 빠지니까 또 까먹었다. 사는 거 빠지면 사야지 이랬는데 막 이렇게 5%씩 오른 거 보고 씨가 빠졌을 때 사야 되는데 근데 또 빠지니까 안 사고 그냥 왔네. 참 까먹으시면 안 되죠. 이렇다니까. 근데 반대로 하이닉스는 시작부터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던 게 이 하이닉스의 사장이 시가총액을 100조에서 200조로 만들겠다. 3년 안에. 요렇게 이제 목표로 잡았는데요. CES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여기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뭐 주제는 AI의 원동력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코멘트 중에 진행 중인 지금 반도체 감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제품별 차등을 두고서 수요가 강한 부분은 감산을 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디램보다는 더디지만 낸드 업황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에 이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디램은 플러스고 낸드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좀
컸잖아요. 네. 네, 그건 다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실적에 예측했던 바인데, 그래도 이 랜드 업황도 이제 최악은 벗어난 것 같다라고 네.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이것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여기에 관련해선 이 하이닉스의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기존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굉장히 대폭등을 했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PC용 AI 칩도 공개를 좀 했습니다. 네. CS 2024에서 이 PC와 노트북에서 생성형 AI를 구동할 수 있는 GPU 3종을 공개를 했고요. 최상위 모델만 빼고 나머지 모델은 중국 수출 제한 규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걸 과연 미국 정부가 가만히 놔두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제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태형건설은 여전히 급등락 심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한 단계 조금 진전된 추가 자구안을 태형그룹 측에서 내놨습니다. 뭐 정부와 금감원에서 정부직 금감원이면 그렇죠. 거의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폭격을 맞았죠. 네. 네,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존의 자구 계획인 에코비트 매각 또는 담보 제공 방안이 부족할 경우엔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SBS 지분은 절대 안 팔겠다는 의견을 견지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양보를 하는 모양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향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 때 SBS 지분 매각 관련해서 당연히 질문이 좀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기존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예. TY홀딩스와 SBS 주식의 담보 제공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구안이 기존 자구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단은 안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 제공해 줄게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태형그룹 부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의 4가지 자구안이 철저하게 이행이 된다면 태형건설의 유동성 부족은 4월까지는 해소될 것이다 라고 네. 언급을 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 SBS 주식을 내놓겠다 이런 의미라서 적극적인 의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그 인더스트리 그 매각한 게 자식들한테 갔잖아요. 네. 두 자식한테 갔잖아요. 결국은 딸한테 간 거는 안 나왔고 그 아들한테 간 건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지주권만 다시 태형건설 주기로 한 거잖아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채권단을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믿기 힘들지. 그래서 그런지 이 발표를 한 오전 11시 전후로 좀 했었거든요. 네. 발표하고 나서 태형건설이 원래 한 마이너스였는데 주가가 위로 빵 떴다가 네. 곧바로 다시 가라앉아서 다시 네.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아마 뭐 재료소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 태형건설 측의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을 좀 안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산업은행이 발표를 한 걸 보면 채권단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산업은행에서 이제 채권자 입장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놓은데요. 태형건설의 추가 유동성 확보 방안 발표는 태형그룹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추가 자구 계획과 책임 이행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게 하면 되긴 하겠지. 계약을 그렇게 걸면 되긴 하겠죠. 네. 그래도 좀 엄포를 놓은 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실사 중에 추가 부실이 발견되더라도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1월 11일 날 일단 1차 협의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스케줄표 보여드렸듯이 거기서는 이제 투표를 합니다. 워크아웃 개시할지 말지. 네. 그래서 투표 결과 가결이 되면 그러면 실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얼마나 이제 실태 파악을 해보고 얼마나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약간 얄밉게 찍혔어 이번에. 제가 봐도 약간 얄미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엄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좀 얄밉게 찍혔어. 네, 근데 그것도 딜레마잖아요. 엄밀하게 해서 네. 뭐 파산시킬 거 파산시켰다가 또 그게 또 일파 제2의 또 만파. 부도로 또 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불안감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지주회사를 잡아먹으면 되잖아. 채권단에서. 못 받은 건 지주회사한테 받아내야지. 근데 쫙. 예. 사실 이제 주식이란 거는 유한 책임이라서 그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잘라내 그 불가사리 다리 잘라내듯이 잘라내고 끝내면 되는 거지. 네, 마음 같아서는 뭐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TI 홀딩스 모든 채권 회수 일주일 나이로 회수. 갑자기 뭐 압박을 한다. 나 빌려 이거 뭐야? 이거 안 갚았어? 그거 내놔.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 1조 빌려주고 거기다 5천억 빌려줬는데 1조 안 갚았어? 5천억 되나? 그냥 못 믿게 빨리 줘.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작살 나는 거지. 순식간에 공중분해예요. 네. 채권단에서 대출 없는 회사면 상관없지만. 네. 그리고 이제 T-로보틱스라는 이제 AMR이라는 물류 로봇 제조하는 회사가 LG 그룹 쪽으로 좀 대량 발주가 기대된다라는 보도에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SK온의 이 2차전지 공장에 AMR 발주를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좀 주가가 좀 많이 뜨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LG 그룹의 AMR 공급업체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일단 LG이노텍이 그 구미 공장에서 이 5G용 기판을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물류 자동화 관련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이노텍을 시작으로 다른 그룹 계열사들까지 좀 납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요거 AMR 관련한 공장 자동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T-로보틱스 이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 뭐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뭐 커지는 시장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래그얼롱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국내에서 첫 사례가 나왔는데 동반매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SK스퀘어가 갖고 있는 11번가라는 이커머스 업체가 있잖아요. 요거 지분이 강제로 뺏기게 생겼습니다. 네. SK스퀘어가 2018년도에 이 11번가에 추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FI들, 이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5천억 원 정도를 유치를 하는 대신에 2023년 9월까지 11번가 IPO 시키겠다, 상장시키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투자한 FI들의 지분을 되사주는 콜옵션이 네. 있는데 뭐 상장 못하면 우리가 너네 지분 그냥 사줄게 라는 약속이죠. 그것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콜옵션 행사를 안 하면서 이제 FI들이 동반매도 청구권, 드래곤롱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FI들이 지분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도 대주주가 SK스퀘어고 얘가 80%나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이 대주주가 1대주주의 지분을 마음대로 매각해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드래곤롱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드래곤롱을 행사를 하게 되고 이게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네. 저 대학교 때부터 교과서로는 이 드래곤롱, 트래곤롱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네. 이게 실제로 사례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얼마에 매각하느냐? 11번가가 이 2018년에 FI들한테 이제 5천억 투자를 받았죠. 그때 당시에 인정받았던 11번가의 총 기업 가치가 2조 7,500억입니다. 근데 현재 FI들이 시장에 내놓을 때 희망하는 매각가가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라고 해요. 자기 본전만 찾으면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손해긴 하지. 18년에서 지금 5년 만에 찾으면은 6천억에 팔아도 얼마야? 20%니까. 그냥 연평균 약간의 수익률로 이 은행이자 정도만 네, 받고 은행이자 정도 하겠다라는 수준이죠. 건데 네. 일단 이걸 이게 1대 지분의 80% 지분까지 다 파는 거잖아요. 네. 지분 거의 100%를 다 파는 건데 옛날에는 2018년만 해도 지분 100%의 가치가 2조 7천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그게 5, 6천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손실은 SK스퀘어가 감당을 하게 될 거고요. 뭐 원금 매각 대금은 일단 그 드래곤롱 행사한 FI들의 원금부터 먼저 보장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FI들은 뭐 손실 보는 게 없겠죠. 다만 큰 이득을 기대했을 텐데 그거는 안 되게 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손실은 SK스퀘어가 인식을 해야 된다. 현재 지금 이 지분 80%의 장부가가 1조 500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취득가가 그대로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매각가가 5, 6천억 결정되면 뭐 수천억대 손실이 인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SK스퀘어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막 주가가 막 급락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회사들한테도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좀 이마트잖아요. 네. 예전에 G마켓 옥션 아주 비싸게 인수를 하고 나서 그때 좀 논란도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11번가에서 사례를 해서 보듯 쿠팡, 뭐 네이버 네. 쇼핑 이런 애들이 너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게다가 또 최근에 알리바바와 테무 이런 애들도 등장을 했죠. 네. 그래서 기존의 이커머스들의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걸로 좀 예상이 되면서 기존에 크게 질렀던 이마트 같은 회사들도 아마 비싸게 줬으니까 대규모의 영업권을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들 손상 차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그럼 이것도 그대로 손실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의 PBR은 0.17배, 0.2배도 안 됩니다.
무슨 건설사나 뭐 은행보다 훨씬 싼 PBR인데 이게 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영업권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걸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지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PBR이 없어지는 거, 녹아버리는 거죠.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장부가치 그만큼 녹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쭉 올라오겠죠. 네. 네, 그래서 좀 불안한 회사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부탁 말씀하실 거 있다면. 아, 네. 그리고 부탁 말씀은 저희가 이 새롭게 어플이 개편이 됐어요. 그룹사 네. 전체가 뭐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 뭐 카드 이렇게 네. 쭉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신한 슈퍼솔이라는 어플이 새로 나왔는데 네. 요거를 조금 설치해 주십사 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크루들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네. 네, 나치판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보면은 직원명을 입력을 네.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신한투자증권, 뭐 안지원, 네. 곽상준, 네. 류우연, 유진호 마음에 드시는 분을 네, 골라주시죠. 골라주시면 저희가 누가 인기가 더 많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는 사람 한 방 쏘나? 뭐 1등 하는 사람은 쏘는 걸로 네. 하시죠. 그럼 저는 별로 적지 네. 않으셨으면.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사실 유인이 있어요. 음. 이게 돈을 줍니다. 요거 이벤트 하고 네. 일단 요거 하려면 일단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신분증 네.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신분증 준비해 주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그 하단에 이벤트 화면에서 슈퍼솔 설치 이벤트라는 거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최소한 1,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랜덤으로 해가지고 돈을 주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제 거 했는데 3,000원 받았고 제 친구는 뭐 5,000원도 받고 네. 뭐 2,000원도 받고 아직 이벤트 몇만 원 단위로 받은 사람은 못 봤어요. 이벤트 전에 한 저는 아무것도 못 받고. 네. 네. 혹시 좀 큰 돈 받았다면 댓글로 한번 네. 자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런 부탁이 많이 들어올 텐데 저희부터 챙겨주십시오. 네. 이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전 신한 직원들이 다 부탁을 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